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결혼한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대신 아파해주고 싶고 손주들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언제까지나 부모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우리 마음은 편할 날이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은 하지만 그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을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자식이 몇 명이고 손주가 몇 명인데도 늘 여유로우시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더욱 좋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그분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분의 경험담입니다. 75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씨에게는 40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치킨집을 차리겠다고 했고, 둘째 아들은 결혼 10년 차에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장시간 설득했을 겁니다. 치킨집이 뭐가 좋다고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손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지만 김순자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겠구나. 잘 되길 바란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었구나.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은 김순자 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아들들이 저렇게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내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들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아들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인데 제가 계속 간섭하는 게 맞을까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의 치킨집은 동네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이혼 대신 부부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어머니에게 상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치킨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반대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가 나를 믿어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니까 오히려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다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죠.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아들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제가 먼저 걱정부터 했어요. 안 될 이유를 10가지씩 대면서 말렸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점점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의 인생은 아들들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식이 실수할 권리, 넘어질 권리, 그리고 다시 일어날 권리까지 모두 인정해 줍니다. 부모가 모든 걸 미리 막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72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의 딸은 30대 중반에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두 반대했지만 박영희 씨만은 딸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신중한지 내가 제일 잘 안다.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일 거야. 가족들은 박영희 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철이 없어서 부모가 잘 이끌어줘야 하는데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죠. 그런 딸이 내린 결정을 제가 왜 믿지 못하겠어요? 딸은 어머니의 지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어머니뿐이었지만 그 믿음이 딸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딸의 카페는 성공해서 체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딸이 어머니를 향한 신뢰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먼저 말하게 돼요. 이런 부모들이 가진 믿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식을 믿어주니까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식의 모든 선택을 걱정하고 반대하는 부모들을 보세요. 자식들은 점점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부모 몰래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모는 더욱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70세 이정화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정화 씨는 아들의 모든 결정에 개입했습니다. 대학 전공부터 시작해서 취업, 결혼, 심지어 아파트 구입까지 모든 걸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이정화 씨의 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은 40대가 넘어서도 혼자서는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을까?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화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개입이 실제로는 아들의 성장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68세 최정자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식들이 실패할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오히려 자식들의 성장을 막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자식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응원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저한테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최정자 씨의 변화 이후 자녀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큰딸은 엄마가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니까 더 책임감을 느껴요 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자식이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걱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미리 막으려 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믿어주면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이 내린 결정에 대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든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를 둔 자식들은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부모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첫 번째 비밀, 바로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고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확실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77세 정미경 씨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면 정말 바쁩니다. 오전에는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서예 수업을 듣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까지 하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정미경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손주도 4명이나 됩니다. 보통 이 정도면 손주 돌보느라 바쁠 법한데 정미경 씨는 다릅니다. 손주들 예쁘죠?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제 인생도 있어야죠. 정미경 씨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자녀들이 손주를 맡기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수영 있고 목요일은 서예 수업이 있어서 안 돼. 금요일 오후는 어때요? 자신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손주들보다 취미가 더 중요한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더 편해요. 예전에는 엄마가 저희한테만 매달려 계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사시니까 저희 인생에 대해서도 간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찾아뵐 수 있어요. 정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모든 걸 자식들 위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에도 계속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자식들이 안 오면 외롭고 서운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자신만의 확실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9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자녀들 걱정만 하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회사는 잘 다니나? 둘째 며느리는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손주는 감기 안 걸렸나?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오지 않으면 서운해했고, 와서는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발걸음이 더욱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또래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바둑을 두며 저녁에는 독서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김영수 씨가 물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죠. 내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편하잖아요. 그 말에 김영수 씨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만 매달려 있으니까 자녀들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수 씨는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헬스를 하고 오후에는 컴퓨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멋있어 보여요.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김영수 씨는 이제 자녀들과 만날 때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너희들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다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요즘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걱정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요. 74세 송순희 씨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송순희 씨는 평생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매일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너무 간섭해요. 저희도 이제 어른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송순희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우울한 마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인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위해서였는데 가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또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과 수다를 떨고 함께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만날 때도 잔소리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노인대학에서 뭘 배우고 계세요? 엄마 친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자녀들이 오히려 어머니의 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자식들한테는 부담이었구나 싶어요. 이제는 제가 재미있게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도 편해하고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자주 연락 안 온다고 서운해하면서도 막상 자녀들이 오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걱정 이야기만 늘어놓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운동이어도 좋고 취미생활이어도 좋고 봉사활동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과 상관없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삶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과 만날 때도 여유롭습니다.
자녀들이 안 와도 외롭지 않고 와도 부담스럽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80세 박효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 정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저를 보며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고 말해줘요. 자신만의 삶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두 번째 비밀, 바로 자신만의 확실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즐기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기대 대신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73세 한복순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복순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40대 중반인데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딸은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막내 아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큰아들은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느냐? 딸은 왜 이혼을 했느냐? 손주는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막내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 거냐? 이런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복순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살아라. 결혼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딸에게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구나.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막내 아들에게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한복순 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요? 좀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복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나쁜 일 하나요? 남에게 피해 주나요? 그냥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사는 건 아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자녀 모두 어머니를 가장 편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 안 한다고 잔소리 한 번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랑 있으면 편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결혼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혼했다고 창피해하지도 않고 혼자 아이 키운다고 걱정만 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제가 잘 해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막내 아들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핀잔 안 주세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응원해 주시죠.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어요. 한복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을 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결혼을 해야 한다. 손주를 낳아줘야 한다. 효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부모들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실망감에 괴로워합니다. 76세 최동수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최동수 씨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최동수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공부시켜 놨더니 요리나 하겠다고 하느냐. 몇 년 동안 아들에게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길을 생각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고,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아들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셰프가 정말 실력이 좋네요. 그 순간 최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정말 좋아하고 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바란 길은 아니지만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날부터 최동수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그동안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동수 씨는 아들의 식당에 자주 가서 손님들에게 우리 아들이 만든 음식이라며 자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70세 이영자 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영자 씨는 딸이 전업주부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일하면서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영자 씨는 딸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딸이 바쁠 때는 손주 돌보는 일을 도와주고 딸의 성취를 함께 기뻐해 줍니다. 딸은 어머니의 변화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더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78세 박정임 씨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박정임 씨의 아들은 30대 후반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들이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미쳤다. 제정신이냐?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 하지만 박정임 씨만은 달랐습니다. 너 정말 농사 짓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해봐라. 엄마가 응원할게. 아들은 어머니의 지지에 힘을 얻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3년 후 아들은 유기농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도시에서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박정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바란 건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기대들이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부모들은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실망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더욱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세 번째 비밀, 바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녀 모두를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둘째, 자신만의 삶과 즐거움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 셋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오미숙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걱정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결혼한 두 자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손주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늦게 연락해도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며 불안해했고 만나면 이런저런 걱정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부담스러워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미숙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부담스러워할까? 그러다 보니 더욱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웃집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밝고 편안해 보이셨는데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이야.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대신 나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지. 그 말이 오미숙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식들을 너무 올감했구나. 내 불안함을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있었구나. 오미숙 씨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매일 걸던 전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전화할 때도 걱정 이야기 대신 안부, 인사만 간단히 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아들이 야근을 자주 한다고 걱정하던 것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온다고 불만이던 것을 바쁘실 텐데 고생이 많다고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가 요즘 무슨 재미있는 일 하고 계세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편하게 연락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화하면 걱정 이야기만 들어야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엄마와 통화하는 게 즐거워요. 며느리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이제는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싶어져요. 오미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덜 신경 쓰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와주네요. 그리고 제 마음도 훨씬 편해졌어요.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자는 일도 없어지고 대신 제 일상이 즐거워졌어요. 74세 김철호 씨의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김철호 씨는 퇴직 후 아들의 사업이 걱정되어 매일 간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며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참견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부담스러웠지만 효도라는 이름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부자 관계도 어색해져 갔습니다. 김철호 씨가 세 가지를 실천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아들의 사업에 대한 간섭을 멈췄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고 평일에는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았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 사업에 대해서 간섭 안 하시니까 오히려 더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등산하시고 취미생활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김철호 씨는 놀랐습니다. 간섭을 멈추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자신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자는 사업 이야기보다는 등산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눕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67세 장영숙 씨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장영숙 씨는 딸의 육아에 대해 매우 간섭이 심했습니다. 손주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조언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이중 간섭에 지쳐갔습니다. 특히 육아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장영숙 씨가 세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육아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신만의 활동을 늘리며 손주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알아서 잘 키울 거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6개월 후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간섭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자신감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니까 저희도 더 편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잔소리하지 않고 함께 놀아주기만 하니까 할머니 만나는 게 즐거워진 것입니다. 장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제가 바라는 대로 자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히려 제가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손주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실천한 후 모두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자녀들 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둘째,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고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자녀들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고 자신만의 활동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행복해졌습니다. 넷째, 자녀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믿어주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화목해졌습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져서 가족 모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에 시달리는 대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도 즐기는 것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온 걱정과 간섭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비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 자신도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삶과 즐거움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자식에게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부모로서 책임감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것보다 실수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82세 정순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새장 속의 새는 안전하지만 날 수 없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 자식들은 스스로 해낼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정순례 할머니에게는 네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50대가 넘었지만 지금도 할머니를 찾아와서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믿는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75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계속 걱정하고 간섭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8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세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만 매달려 있을 때는 자식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자식들이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편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부모셨나요?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심심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자주 오지 않으면
엄마는 너희밖에 없는데 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책임감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엄마는 요즘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외로워서 자주 와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바빠서 언제가 좋을까?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가 바쁘시다니 오히려 안심돼요. 그리고 엄마가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더 자주 보고 싶어져요.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덜 매달릴수록 자녀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덜 걱정할수록 자녀들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급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인가? 자녀들이 늦게 연락했을 때 섭섭한 마음보다는 바쁘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보세요. 자녀들과 만날 때 걱정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재미있는 경험을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60대, 70, 80대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다니.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담으로 여기는 대신 존경하는 대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훨씬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 것이라고 믿어주세요. 자신만의 삶을 즐기세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지고 여러분 자신도 더욱 행복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의 소중한 삶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